지난 지방 출장에서 겪었던 일을 이렇게 남긴다. 잊고 싶은 기억이지만 기록을 남겨놔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나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누군가 확인해줬으면 한다. 지금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그들이 아니길 빈다. 나는 작은 IT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지방의 크고 작은 도시를 다니는 일이 자주 있는데 그날 출장도 특별할 것 없이 평소와 같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했지만 내가 묵었던 숙소에서 일어났던 일은 잊을 수가 없다. 2박 3일 일정의 출장 마지막 날,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동했고 그곳에서의 일정이 예상보다 늦게 끝나게 됐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지친 나는 그곳에서 하루 묵고 가기로 하고 숙소를 알아봤다. 그런데 지역 축제 때문인지 숙박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작은 도시라 애초에 묵을 만한 숙소도 몇 개 없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이미 빈 방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도시 외곽의 숙소까지 알아봤다. 그나마 무난해 보이는 모텔을 하나 찾았고 나는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 음성에 운전대 쪽으로 고개를 약간 숙여 확인했다. 모텔의 입구는 오랫동안 관리되지 않은 조경수로 둘러싸여 있었고 시야 차단막을 지나 서서히 들어가자 빛바랜 핑크빛의 건물 외관이 나타났다. 그 모습에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나는 이미 눈이 반쯤 감긴 듯 피곤했고 하루만 참자는 마음으로 차에서 내렸다. 로비에 들어서자 체크인 데스크의 작은 창문이 열렸다. 내가 방 하나요라고 빠르게 말하자 방키와 반투명한 파우치에 일회용 세면도구를 별말 없이 내밀었다. 받자마자 서둘러 엘리베이터로 갔다. 누군가가 로비로 들어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었다. 사실 모텔에서 누군가를 마주친다는 건 내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다. 아무래도 공간이 주는 분위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여튼 경쾌하게 울리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반가웠다. 방에 들어와 키를 꽂자 조명이 몇 번 깜빡이더니 켜졌고 방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구조는 여느 모텔과 다를 바 없었다. 더블베드 침대와 정면의 TV 그리고 작은 테이블, 의자 2개. 방을 대충 둘러보며 가방을 의자에 놓으려다 순간 멈칫했다. 의자 쿠션에 눈에 확 띌 정도의 얼룩이 여러 개 보였기 때문이었다. 인상을 찌푸리고는 탁자 위에 가방을 놓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쾌했던 건 침대의 눅눅한 시트와 어딘가에서 풍기는 곰팡이 냄새였다. 방을 바꿔달라 해야 하나 고민하다 이내 그만뒀다. 어차피 모든 방이 비슷한 컨디션일 게 뻔했다. 나는 다시 한번 하루만 참자고 다짐했다.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건 샤워였다. 덜그럭거리는 샤워기 헤드와 중간 정도 남은 듯한 대용량 샴푸. 욕실에서도 찝찝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 그래도 당장은 씻고 나오니 개운했다. 침대에 걸터앉아 누적된 스마트폰 알림을 훑어봤다. 그러다 코끝을 자극하는 곰팡이 냄새가 거슬려 환기라도 시킬 요량으로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뭔가에 걸리는지 끼익끼익하며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나는 더 열어보려고 애쓰다 고포기하고는 살짝만 열어두고 말았다. 그리고는 침대에 철푸덕 누워 TV 채널을 휙휙 돌렸고 영화를 조금 보다가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다. 웅성웅성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사람들의 소리. 나처럼 빈 방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 여기까지 오게 된 사람인가 보다고. 잠이 덜 깬 채로 누워 생각했다. 발소리와 스치는 소리. 수많은 소리들이 줄어들지 않고 지속되자 점점 짜증나기 시작했다. 언제까지 복도에서 저럴 건지. 예의 없는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러다 어떤 한 가지 생각에 이르자
잠이 깨버렸다. 그 소리들은 멀어지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떴고 긴장한 채로 천천히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앞에서 멈춰섰다. 나도 모르게 숨을 죽이고 있었다. 현관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고리는 천천히 돌아갔고 조금씩 힘줘서 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 내 방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다. 다행히 문이 잠겨 있어 열리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침입을 시도한다는 생각에 패닉에 빠져버렸다. 침대에 널브러져 있던 스마트폰을 찾았고 현관문 쪽을 돌아보니 문고리는 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멈춰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방을 착각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술 먹은 사람들이 착각했나 생각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누군가 노크를 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일어났다. 누구세요? 20, 30대쯤 될 듯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5120 차주분이시냐고. 내가 누구세요 하니까 그는 자기가 주차하다가 조금 긁은 것 같은데 한번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차를 긁었다는 소리에 무의식적으로 나가려고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말하며 옷을 갈아입는데 뭔가 꺼림칙했다. 내 차를 어떻게 알았지? 모텔에서 알려줬나? 늦은 밤에 잘 모르는 데다가 인적 드문 이곳에서 나가기가 불안해지자 연락처 남겨주시면 아침에 확인하고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잠깐만 나와서 확인만 하시라면서 내일은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게 더 이상했다. 목소리에 짜증이나 귀찮음 같은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아무래도 지금은 나가기 곤란하다고 재차 얘기하자 그는 짤막하게 네 하고는 말았다. 그리고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았지만 내버려 두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목이 말라 생수를 들이켰다. 그때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나이가 좀 있는 듯한 아주머니였다. 밑에 층에서 물이 샌다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누수라니. 한숨 쉬며 옷을 갈아입는데 빨리 문 좀 열라고 다그치기 시작했다.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빨리 문 좀 열라고 재촉하는 소리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가 문을 열지 않자 다시 재촉하기 시작했다. 빨리 문 열어야 된다고. 이상하네 왜 문을 안 여냐고. 나는 소름이 돋아 겨우겨우 말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자 대답 없이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방 현관문 걸쇠를 다시 확인했다. 처음 겪는 공포감에 졸음은 달아난 지 오래였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자 어떤 남자가 말했다. 어디 카센터인데 어떤 분이 차주분 차를 긁었다고 확인해달라 했다면서 운전석 쪽 문짝이 많이 긁힌 것 같은데 지금 같이 확인하시고 견적 받으시겠냐고 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카센터 직원이 왜 늦은 시간에 출장까지 나와서 확인을 한다는 건지. 카센터 주소 남겨주시면 내일 오전에 찾아가겠다 했지만 그는 살짝 웃으며 지금 나오시면 확인되시는데 번거롭게 왜 그러시냐고 말했다.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느꼈고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다. 그리고는 아까 주차해둔 차가 보일까 싶어 살짝 열어둔 창문으로 다가갔는데 창문 밖을 내다본 순간 너무 놀라서 옆으로 숨었다. 너댓 명쯤 되는 무리의 사람들이 내 차 주변을 둘러싸고 얘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하는 말들이 들리지는 않았지만 문장 하나가 귀에 들렸다. 저거 어떻게 나오게 하지?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왔을 때 그제서야 나는 현관문을 열고 내가 겪었던 상황에 대해 얘기했다. 특별히 어떤 일이 발생했던 건 아니어서 그런지 취객들이 장난치려고 했을 수도 있다며 주변 수색을 더 해볼 테니 걱정 마시라고 문단속 잘하시라는 말과 함께 떠났다. 그런데 그들이 가기 전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왜 여기 묵으시냐고. 빈방이 없어 왔다고 하니 문단속 잘하시라는 말만 재차하고는 떠났기 때문이다. 경찰들이 가고 방 현관문과 창문 모두 꽉 닫았지만 밀려드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도망치듯이 그 모텔을 빠져나왔다. 룸미러로 돌아본 그 모텔은 밤에 봤을 때보다 더 소름 끼칠 정도로 해가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로비를 나오는 동안 인사했던 그 말이 이제는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아 소름이 끼친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뵀으면 좋겠네요.